향후에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급 균형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측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인접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 물량은 수요층들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10,000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만큼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이죠. 지금 국토부 발표는 그나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기가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두성교라고 하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1999년부터 근무를 20년 이상 해오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목민경제정책연구소라는 쪽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이다가 5,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7월 달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통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된다면 굉장히 불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9,185건이 이제 거래가 된 것으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8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향후에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예선 과정인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미국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지금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우리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를 조금 가중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요인들은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오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은 당장에 있어서 자금 동원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대출 문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정부가 9월 달부터 2차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에 들어가고 1차는 본래 2월 달에 들어갔었습니다. 내년 7월 3차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DSR 제도 자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계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 심리를 많이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도 원자재 관련해서나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의 강달러 현상, 이 부분의 고환율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수출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고물가 시대에 또 지금 직면해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물가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금리 부분도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을 아마도 많은 매수 대기자나 또는 수요자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보여지고 뉴스로 전달되는 부분은 우리 부동산 시장 혹은 주택 시장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그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격 협상, 즉 현장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흥정 과정을 보게 되면요. 결코 매도자가 밀리지 않습니다. 즉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9월 달에 거래량이 3,000건을 겨우 넘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10월 달, 즉 11월 말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가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거래량을 지금 총 집계하는 데는 아직 한 10일가량 10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9월 달보다 벌써
한 300건 이상 더 증가한 3,3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분양가, 요즘 신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지고 있죠. MZ들도 지금 신축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규 분양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평균 신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우리가 보통 평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당 지금 거의 4,500만 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 분양가가요, 기존에 있는 같은 규모의 구축, 오래된 어떤 기존 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약 6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신규 분양하는 25평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요, 이번 달에 들어와서 9억에서 10억 구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사비 논쟁이라든지 이런 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갈 때 앞으로 전망 자체를 결코 우리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사실 시장을 두고 우리가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 문제, 이런 부분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 특히 서울과 인접 수도권,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내년 2025년에도 조금 공급이 줄어들겠지만 극단적으로 2026년도에 부동산 124의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공급 물량이 서울에서 보통 35,000호에서 연간 4만 호 정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 10,000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굉장히 참담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부분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곳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만일에 공급이 줄어들면 내가 전세나 월세, 즉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다가 충분히 가격이 조정되고 난 뒤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세 시장은 1년 반 이상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세 대출 부분도 지금 금융권에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 시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월세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집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든 혹은 어떤 매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하시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향후의 전망마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초양극화를 떠나서라도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1기 신도시 개발 부분이 착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어서의 도심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수급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았고 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들이 몰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나온 게 3기 신도시 개발인데요.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상보다 지금 진척이 굉장히 느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남 쪽이나 계양 쪽에 있어서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좀 완료가 되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토지 보상 과정도 많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공사비 부분에 대한 급등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어서 지금 재건축 현장이나 재개발 현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현장 자체가 공사비 분쟁으로 해서 지금도 사업 자체에 굉장히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국토부는 여러 가지 공급 상황들 이번에 88 대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한다든지 이런 수단들의 발표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으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 발표는 그나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느 정도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급 균형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랄 때는 그동안에 우리의 경제학적인 그런 기초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가 최근 2년 이상의 과정들을 볼 때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그 요소들을 갖다가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있어서 서울의 수급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가격으로 모든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제가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다가올 폭풍 그 부분들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저는 시장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사실은 심리 지수 자체도 지금 굉장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한 8%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편에 있어서의 우리가 초고가 아파트 매매를 중심으로 하고 또 강남 지역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에 최근에 일부 분양된 그 현장을 보게 되면요. 청약 경쟁률 자체가 지금 평균 300대 1을 지금 넘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200~300대 1을 넘어가고 있는 데다가 분양가 자체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그만큼 숫자가 수백대 1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장의 매력을 느낀 충분한 구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인기 지역이나 주목을 받는 지역에 우리가 하나씩 부정청약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낙마한 그런 어떤 물량이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줍줍이라고 하게 되는데 줍줍이라는 현장에 하나 내지는 두서너 개의 물건을 위해서 몰려드는 청약 준비자들이 보통 보게 되면요, 최소한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출이 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청약 대열에 줍줍을 위해서 그 눈앞에 당장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쪽으로 덤벼드는 층들이 있다는 거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광의의 통화량, 그리고 M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즉 시중에 돌고 있는 돈 자체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우리가 3,000조를 이야기했었고 3,500조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나 정부 당국에서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올해 4월 달에 이미 4,000조를 넘어서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4,040조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하셔야만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